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다. 그걸 알아 몰라 경매장님이? 몰라. 그럼 어떻게 판단할까요? 선순위 뭐가 있어서 5억이나 떨어졌구나. 반값이구나. 시세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걸 모르면 안 하는데 하필 알아. 뭘? 말소시키는 법을. 그러면 스스로 함정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낙찰 받고 다 말소시키게 시세 얼마? 3억. 이제부터 조금 어렵지만 진짜 중요한 특수물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물건이란 뭐냐? 아주 무식하게 한번 얘기해보면요. 특수물건은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물건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건 대중들이 안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동참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저당권, 이거를 보통 말소 기준권이라고 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이거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건 낙찰자가 떠안고 물어줘야 되고 인수해야 되고 전문용어로 근저당권보다 밑에 있는 건 싸그리 다 없어집니다. 자, 동참하는 교육이라고 그랬으니까 근저당권 말고 여러분들이 등기에 찍히는 다른 권리가 하나라도 아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임차권, 가운데 막 나와. 임차인 또는 다른 거예요. 임차권은 임차권. 가압류 나왔죠? 자,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아, 말소기준 권리엔 가압류도 들어가는구나. 전세권 나왔습니다. 전세권. 가등기 나왔고요. 지상권에 좋아요. 지상권. 유치권. 여기다 써볼게요. 유치권. 가처분. 판매 특약 등기 이런 것도 있어요. 예고 등기도 있고요. 예고 등기는 2012년에 사라졌지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특수물건반에서는 교육을 합니다.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권리는 특수한 게 아니지만 대출도 안 해주는 게 있죠. 지분. 생각나면 또 할게요. 자,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는 대중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또다시 경매가 나와도 낙찰이 싸게 되기 때문에 은행은 돈 안 빌려줍니다. 뭘? 근저당권보다 밑에 있으면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권리 분석을 할 줄 안다. 이거는 하자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 거니까 이런 걸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 위에 있는 건 인수하니까 안 하면 되고 밑에 있으면 무조건 말소되니까 뭐가 들어와도 다 말소가 되니까 그냥 하면 돼요. 근데 특수물건이라는 걸 배우는 이유는 얘가 밑에 있다는 걸 배우는 겁니까? 이 모든 간에 위에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말소시켜 보겠다는 반이 특수물건반입니다. 자, 그럼 특수물건반이 엄청 좋은 반이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경매투자반에서 여러분들이 원칙을 갖고 있어야 특수물건반을 배우면서 날개를 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죠? 해볼게요. 자, 경매계장님을 한 20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잘해요. 선순위에도 어떠한 것들은 선순위도 말소시킬 수 있다. 저라고 이걸 올라가 있으면 무조건 없앨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반은 없앨 수 있는데 그 반의 사유가 다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저보다 더 잘한다고 할게요. 그럼 그 부동산이 좋은 겁니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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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리에 밝으신 분들이 부동산을 모르죠. 그래서 나와서 경매 기타 등등 차리면 다 잘 못 되는 겁니다. 아니면 크다 말거나. 그래서 첫째는 뭘 배워야 되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마인드를 배워가셔야 됩니다. 이건 부동산 경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투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인드가 딱 갖춰져 있으면 이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술입니다. 근데 마인드나 부동산을 모른다. 그럼 이제 잔기술만 배우다가 깨작깨작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왜 망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0억짜리 부동산이 5억에 나왔어요. 10억짜리 감정가가 최저가가 5억이야. 싼 거예요?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싸다 그러면 안 돼. 설령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라도. 내가 맨날 영상이든 뭐든 귀에 박히게 하는 게 뭐야?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다. 그걸 알아 몰라 경매장님이? 몰라. 그럼 어떻게 판단할까요? 선순위 뭐가 있어서 5억이나 떨어졌구나. 반값이구나. 시세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걸 모르면 안 하는데 하필 알아. 뭘? 말소시키는 법을. 그러면 스스로 함정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낙찰 받고 다 말소시키게 시세 얼마? 3억. 이런 식이야. 항상 그 패턴으로 망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모르고 경매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주의하셔야 돼요. 원칙이 없으면 백날 배워도 안 돼요. 하지만 그 원칙이 있는데 물건이 끝내주는 물건을 발견했는데 선순위, 유치권, 법정지상권, 기타 등등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풀 수가 있어. 그런다면 날개를 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내가 10년을 한번 예언해 볼게요. 예언.
10년 후의 경매 법정은요, 변호사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왜 10년 후에 변호사가 올 거냐? 지금 변호사님들이 고소득을 못 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고소득 시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왜 안 왔냐? 격이 안 맞는 것 같아. 소송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같은 법정이라도 경매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구시대적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돈이 되거든? 올 거예요. 지금도 오고 있고, 지금 경매하는 사람 중에 경매 학원인이 뭐냐는 사람 변호사도 많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격이 안 맞아서 안 왔냐? 그게 아니고 뭘 몰라? 뭘 알아? 이걸 알고. 뭘 몰라? 이걸 모르잖아. 그쵸? 이런 거 이 사람들이 공부하면 많이 잘할걸? 근데 뭘 몰라?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어떻게 해, 지금은?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쓰죠. 근데 데려와 보니까 허접해. 왜? 진짜 전문가를 불러오려니까 자기보다 소득이 더 높은 사람들이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동산 전문가가 변호사를 데리고 쓰는 건 몰라도 변호사가 부동산 전문가를 쓰는 게 안 맞아요. 소득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10년은 왜 하냐? 아마 변호사들도 이걸 할 겁니다. 이 공부를. 임장 다니고 현장 조사하고 시세 파악하고 다 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원칙을 갖고 있다면 날개를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원칙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특수물건 한다 그랬잖아. 날개 다는 잔기술 배우는 게 아니라 원칙을 알려드릴 거예요. 원칙을 알고 확실히 내가 그걸 할 수 있겠다. 그러면 특수물건반 반드시 하십시오. 근데 나는 뭐 배우긴 배우는데 부원장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이러면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습니다. 성공은 방향이에요. 제가 방향을 충분히 제시해 드릴 겁니다.